안녕하세요. 선배들의 내공 따라잡기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명품의 비밀 연구소입니다. 명품의 개발을 위해 설계자들은 도면의 공차를 설계해야 합니다. 선형 시스템의 공차 분석 중에 시스템을 구성하는 많은 인자들의 관계가 모두 독립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한 치수의 변화가 다른 치수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종속적인 인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계에서 독립적이라는 말은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변수 간의 독립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면 다른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선형 시스템 내의 치수 간의 관계가 독립적인 경우와 종속적인 경우의 대처 방법에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형 시스템에서 두 부품이 서로 독립적인 경우 랜덤하게 선택한 두 변수의 평균은 더하거나 빼기를 하여 구할 수 있으며 표준 편차는 각 분산을 더한 값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플러스 B의 평균은 A의 평균 더하기 B의 평균, A 마이너스 B의 평균은 A의 평균 빼기 B의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A 플러스 B의 분산은 A의 분산제곱 더하기 B의 분산제곱, A 마이너스 B의 분산은 A의 분산제곱 더하기 B의 분산제곱이 됩니다. 즉, 이런 경우를 루트 sum of square의 방정식으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여기서 분산값을 더해주는 것이지 표준편차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편차는 이 분산값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 1과 부품 2는 서로 다른 협력회사로부터 입수되었고 조립 과정에서 랜덤하게 선택되었으면 이 두 부품 간의 관계는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경우란 어떤 치수 A의 크기가 다른 치수 B와 연관성이 없으면 두 치수 A와 B는 통계적으로 독립적이라고 합니다. 독립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 두 치수가 서로 영향을 받을 확률은 0이 되며 두 치수에 의한 새로운 표준편차는 루트 sum of square의 방정식인 두 분산의 합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높이의 합계에 대한 평균은 부품 1의 평균 더하기 부품 2의 평균으로 53.3 더하기 25.7은 79.0mm가 되며 높이의 합계에 대한 표준편차는 부품 1의 분산 더하기 부품 2의 분산을 합한 값의 제곱근으로 계산하면 0.2396mm가 됩니다. 앞에 두 부품을 그림과 같은 케이스 안에 맞추어 넣을 때 두 부품을 쌓은 높이보다 틈새가 작으면 간섭이 생겨서 조립이 되지 않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쌓여있는 부품들의 평균은 79mm이므로 틈새의 평균은 80 빼기 79, 즉 1.0mm가 됩니다. 틈새에 대한 표준편차는 쌓여있는 부품들의 표준편차가 0.2396mm이므로 두 분산의 합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0.3877mm가 됩니다. 이처럼 구하고자 하는 갭의 치수를 구하기 위해 뺄셈을 하여도 분산은 더하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현재의 틈새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 틈새에 대한 식스시그마 수준의 허용차는 마이너스 1.38에서 3.38로 계산되며 틈새의 공정능력 값인 G값은 2.58로서 정규분포표로부터 간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0.49%로 구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에서 0의 지점 왼쪽에 있는 면적, 즉 간섭 가능 확률이 0.49%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모터에서 공급전압이 기동전압보다 높으면 모터가 가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동전압과 공급전압은 서로 독립적인 경우이며 이 경우 여유전압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유전압에 대한 평균은 공급전압 빼기 기동전압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15V 높은 전압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유전압에 대한 표준편차는 공급전압의 분산과 기동전압의 분산을 합한 다음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으며 여유전압에 대한 표준편차는 6.40으로 구해집니다. 현재의 여유전압에 대한 분석 결과 여유전압에 대한 식스시그마 수준의 허용차는 마이너스 14.76에서 44.76으로 계산되며 여유전압의 공정능력 값인 G값은 2.34로서 정규분포표로부터 기동불량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0.96%로 구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에서 0의 지점 왼쪽에 있는 면적,
즉 기동불량 가능 확률이 0.96%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치수 간의 관계가 종속적이라고 하면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한 RSS의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A와 B는 동일한 플라스틱 부품 내의 치수인 경우 이 부품에서 치수 A가 길어지면 치수 B도 길어지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치수 A와 B는 확실하게 종속적이며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종속적인 경우는 두 치수가 서로 영향을 받을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한 루트 썸 오브 스퀘어의 방정식은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경우와는 달리 2배의 공분산 값을 추가로 가감산에 주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D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틈새라고 하면 D는 A-B-C의 선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종속적인 데이터 A와 B가 섞여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종속적인 변수에 대한 랜덤 변수의 평균을 위한 방정식은 변수들의 가감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산 방정식은 변수들의 분산값을 더해준 다음 2배의 공분산 값의 가감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의 치수 A, B, C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음과 같고 A와 B의 상관계수가 0.71인 경우 우리가 찾고 있는 D치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D의 평균은 1mm, D의 분산은 다음과 같은 계산을 거쳐서 0.06424, 그리고 표준 편차는 방금 구한 분산값의 제곱근을 계산하면 0.253456mm가 됩니다. 오늘은 선형 공차 분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변수들의 관계가 독립적인 경우와 종속적인 경우에 각각 평균과 분산 및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명품을 기획하고 계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직장 선배들의 내공을 따라잡을 수 있는 더욱 좋은 명품의 비밀 에피소드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